지금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있습니까? 직장 있습니까? 밥 굶습니까? 가족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눈을 뜨면 무겁습니까? 왜 퇴근하고 집에 오면 허합니까? 왜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더 공허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나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얼른 덮어버립니다. 바빠서요? 생각할 시간 없어서요.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면서요. 그런데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시 올라옵니다. 조용한 순간이 오면 또 올라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오래전에 밝혀낸 구조적인 함정 때문입니다. 그 함정의 이름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쾌락저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쥔 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하겠구나 싶습니다. 3개월이 지납니다. 그냥 집입니다. 출퇴근하고 돌아오는 집입니다. 그 벅찬 감정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출근길이 설렙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냥 타는 차입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첫 달은 통장 잔고를 몇 번씩 봤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 원래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 이게 쾌락 저금입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일이 생겨도 딱 3개월이면 원래 감정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복감이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여기까지 오면 행복할 거야. 그 말을 평생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룰 때마다 3개월 뒤엔 또 원점입니다.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50대입니다.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사회 비교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동물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행복한 동물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3천만 원을 벌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다 8천만 원을 벌면 나는 불행합니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행복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바뀐 겁니다. SNS가 이걸 극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친구 몇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열면 전 세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쏟아집니다. 누군가의 유럽 여행, 누군가의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봅니다. 초라해집니다. 별거 없어 보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SNS 속 삶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1165일 중 가장 빛나는 순간만 편집한 겁니다. 그 사람의 새벽 2시 천장 보는 장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카드값 걱정하는 장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한 다음날 출근하는 장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전체를 남의 삶의 하이라이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옆자리 김대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대리는 열심히 삽니다. 성실합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대학 동창이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는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유튜버는 30대에 은퇴했다고 합니다. 김대리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뭐하고 있나? 김대리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하도록 설계된 뇌가 비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난 겁니다. 그 결과가 매일 점심시간에 그 표정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만족지연에 덫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평생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애들 대학만 보내고 나면, 직대출만 다 갚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고 나면, 애들 결혼만 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좀 쉬어야지. 그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때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때가 언제 왔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행복을 미래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늘 준비 기간입니다.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면 또 나중이 생깁니다. 그 나중이 또 나중을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행복하게 산 날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착 오류라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기쁩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달립니다.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42km를 달려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은 분명히 뭔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입니까? 일주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긴 거리를 달리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은 원래 없는 겁니까?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행복을 목적지로 설정한 게 문제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뻔하게 들립니까?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을 즐겨라. 그런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뇌 때문입니다. 이제 뇌과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뇌가 자동으로 켜지는 채널입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핸드폰 안 보고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천장 보고 있을 때, 그때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갑니까? 어제 했던 말 중에 괜히 한 말 없나 복귀합니다. 10년 전에 내렸던 결정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내일 해야 할 걱정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혼자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이게 디폴트 모드입니다. 뇌가 쉬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채널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괜찮습니다. 일할 때는 집중하니까 그 채널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해지는 순간, 주말 오후에 혼자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더 우울해집니다. 왜인지 모르게 공허합니다.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진 겁니다. 뇌가 자동으로 후회와 걱정을 재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거리가 더 많으니까요. 책임질 게 더 많으니까요. 후회할 결정도 더 많이 해봤으니까요. 성실하게 살수록 더 괴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명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비교를 멈출 수 없습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교 대상을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뭐가 나아졌습니까? 1년 전보다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10년 전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불게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승리가 쌓이면 자존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을 미래에서 꺼내 지금으로 가져오십시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문장을 지우십시오. 대신 이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하루 중 괜찮았던 순간이 뭔가? 지금 내 삶에서 없어지면 그리울 게 뭔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퇴근하고 마시는 맥주 한 캔, 주말 아침 아무도 깨우지 않는 조용한 시간, 오랜 친구한테서 오는 카카오톡 한 줄. 이게 소소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삶입니다. 나중에 누리려고 미뤄두면 안 됩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쾌락 적응은 큰 것에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집, 차, 연봉 이런 것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반면 작고 소소한 즐거움은 적응이 느립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기쁨은 오래 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출근하는 그 10분은 매일 괜찮습니다. 행복의 크기를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빈도를 늘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디폴트 모드를 끊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뇌가 자동으로 후회와 걱정을 재생하려는 순간 그 채널을 강제로 바꾸십시오. 방법은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걷는 동안 뇌는 디폴트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그 순간만큼은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이 멈춥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분 걷기가 항불안제만큼 디폴트 모드를 억제합니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감사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쾌락 적응이라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한 겁니다. 행복을 자꾸 미래로 미룬 겁니다. 뇌가 자동으로 후회와 걱정을 재생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이제 그 구조를 알았습니다. 구조를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비교 대상을 어제의 나로 바꾸십시오. 그것 하나만 바꿔도 매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댓글에 지금 당장 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